우리가 일본 여행을 엄청나게 가요. 특히 이 간사이 지방 가면 거의 한국인들이 그냥 버글버글하다고 표현이 좀 그런데 오사카 성 같은 전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뭐 어디 뭐 몽골이 뭐니 일본에 하면 대부분 막 한국 사람들. 몽골이 한국 사람들이 막 천지듯이 일본도 막 그렇더라고요. 하나는 일본을 제대로 가자. 우리가 일본을 무슨 뭐 척지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를 낳아준 선대, 저의 아버지 선친도 히로시마에 끌려갔었으니까 직접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일본을 단순한 여행 목적으로 음식 게임하고 맛 게임하고 뭐 이런 것만 다니기에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부족하다 저는. 특히 일본 관계할 때는. 그래서 먼저 근원과 뿌리를 먼저 우리가 일본을 보고 이게 일본의 이 문화에 누적된 층이 결국 고대 우리 한국의 영향이라는 건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가서 어떤 얘기인지 보고 또 그런 민족의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근대 100년 이거지 그 역사 이래로 계속 우리의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우리 조선통신사가 계속 갔고 그들이 계속 문화를 전수받았고 그 초청 무기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군사체계나 어떤 무술로서의 이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력으로 이 조선을 침략해서 중세 때는 폐해가 갔고 그리고 근대에 와서 그들이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건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쌓인 우리의 문화의 자긍심이나 이거를 누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고대사 부분에서 우리가 민족이나 우리 문화, 고대 한국의 그러한 우수성들을 좀 우리가 좀 느끼자 가서 당당함을 가지자. 목에 힘 주고 그 다음 중세 근대 이후에 우리 역사의 아픈 이런 침략기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제대로 봐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당했는지 보고 그들이 남겨놓은 게 뭔지 분석해보고 파악해보고 그보다 뛰어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일본 안 가죠. 제가 강의하는 게 동학이에요. 우병전쟁사예요. 독립운동사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가고 싶겠어요? 근데 작년에 가서 그 일본의 선량한 학자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시나다 시게루 선생처럼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교류하고 같이 우호를 증진하고 선의의 뜻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민주국가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함께 해야죠. 당연히.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가 그런 자존감, 자긍심을 갖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런 아픔을 준 이 시대 이 중근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거와 관련된 일본 현지의 제1교포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죠?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동포들이니까 그들과 교류해서 지원할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게 일본이 만들어온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꿰매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일본에 놀아나가서 농간지에 일정에 일하지 시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동포인지 의식도 없고 중국 같으면 조선족이라고 폄하해서 불러버리고 제정 동포들을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도로 제가 일본을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딱 1년 올 해서 일본 연구만 해서 이번에 짧은 1년 연구에서 이렇게 지금 전할 정도로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 가서 뭘 할 것인가의 방향성은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막연히 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가고 일본은 과거 우리를 침략해서 수탈할 때 지하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과 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산맥 개념들이 대부분 그런 지하자원이나 지질과 관련돼서 선을 쭉쭉 그어놓은 거고, 그러나 여암 신경주 선생님이 만든 상경토, 그게 이제 현대판 지도로 저기 지금 하나 섬진강 위협 지도가 저게 이제 산경토를 근거로 선경도인데, 우리 산줄기와 하천을 볼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문화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리를 우리가 할 때 일본의 산과 하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를 자꾸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 타고 백두대간 가면 백두산까지 가죠. 물 안 밟고. 그럼 백두산에서 어디로 가요? 내몽골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물 안 닿고 한 방울로. 이게 우리의 산줄기예요. 얼마나 대륙성이에요. 위협하고 단절이 아니야.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잘린 게 아니라 백두산으로 넘어서 내려가면 그 만주로 들어가서 하나는 요하 유역이 이 서남편, 그리고 흑룡강 유역이 북동편에 있는데 그 유역을 나누는 게 백두산에 간 산줄기예요. 그래서 내몽골까지 가는 거예요. 몽골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지리 개념의 대륙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쪽안에만 이렇게 지도가 나온다거나 한반도 지도만 해서 그냥 지도 보면 끊겨 있거나 압록강 넘어 두만강 넘어는 안 그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반도의 산줄기가 반도의 개념이 아니라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자꾸 가져야 되는 관심이에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일본의 이 지리 개념을 한번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오사카시, 별주시 내에 있는 저희가 중심입니다. 가는 거예요. 한 다른 해볼까요? 도도부현. 네, 도도부현에서 일본의 이제 행정 구역 부분이에요. 네, 저 도자에 성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도자 보이죠? 이게 도할 때 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길도자 썼죠. 다음 건. 그 다음에 부는 어디에 부고, 그 다음에 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도부현에 저 도 하나, 길도 하나, 오사카부하고 교토부 2개, 그리고 나머지 43개 현이에요. 일본의 이 행정구역이. 그래서 도도 부현할 때 그 도는 성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쿄도지요. 도쿄도가 제일 앞에 거고, 홋카이도, 북해도가 저 길도자를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오사카부하고 그 다음에 교토부 빼고 나면 전부 다 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저기 보이죠. 일본 홋카이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그 다음에 규슈 밑에 이제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 열도, 130개나 되는 오키나와 열도까지 연결해서 일본의 지방 행정구역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군산 서부에 가면 간척지가 있어요. 후지 간타로가 했던 그 간척사 군산 2,500평, 750만 평인데 거기 옛날 지명이 이 일본에 있는 17개 현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현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일본 서부 간척지에. 지금은 이제 열대자 마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숫자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막 난민들이 들어가면서 그 일제 때 가옥, 1인들, 이주민들이 썼던 가옥들을 막 2개씩 쪼개서 2집이 들어가 살기도 하고, 한 집은 2가족 이런 체제로 막 쓰기도 하고, 시련이 많았던 곳인데 거기에 이 지명에 이 일본의 현 지명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시로시마 뭐 하여튼 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을 안 씁니다. 우리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 PPT 파일 원본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학교에서 편집해서 쓰실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이 현의 한자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왜냐면 우리는 일본 발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식으로도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방식이니까. 그냥 2가지로 해야 돼요.
우리 방식의 한자를 읽는 음하고 일본에서 소리 내는 거하고 두 가지를 알아야 편합니다. 그리고 표를 정리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나라 현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라, 그다음에 교토, 오사카 순으로 도는 이유가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야마토 정권부터 시작하는 이 나라 일대, 그 다음에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온 이 동대사부터 호류지 있는 이런 문화 넘어서 이제 교토로 넘어가면 해안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사카로 오면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역은 고대에서 중세까지만 해요. 메이지가 있는 이 도쿄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는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에서는 빼고 이렇게 세 구역을 스토리로 시대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행정구역을 보면 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이 열셋이 그렇게 되고 군이 7개가 그래요. 저 야마베군, 이코마군, 시카군이에요. 우다군, 다카이치군 여기가 바로 아스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현에는 저렇게 12개의 시와 7개의 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시, 군 나눠진 곳의 마을, 동네 이름들은 정이나 촌을 씁니다. 정이나 촌. 그래서 아스카촌. 우리가 가는 곳이 옛날 아스카, 일본의 고대 문화의 뿌리고 출발이고 근원이 바로 아스카인데 나라 현 속으로 들어가서 지명이 약화됐지만 사실은 일본의 고대 문화나 우리 한국의 고대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 아스카는 독립돼야 돼요. 지명이. 아스카는 제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길어요. 나라 현이. 그래서 이 남쪽에 이 10분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산입니다. 저는. 산이고 집중되는 저거 나라시 맨 위에 보이죠? 나라현의 나라시. 그 나라시 오른쪽 야마조의 촌 그 밑에가 바로 나라공원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동대사를 포함해서 일본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이쪽에 왼쪽으로 노란색 칠한 부분 여기가 바로 그 호류지 덤융사가 있는 곳입니다. 노란색 저 칠해져 있는 쭈글쭈글한 장면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나라현의 다카이치군의 아스카 초원을 가고 저 위에 나라시도 가고요. 가시하라시에서 자고 저 이카루카 정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호류지 그 유명한 호류지가 있는 것입니다. 금단백화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책 어디 갔죠? 선생님? 이 책입니다. 일본에 남은 한국 미술.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유홍준 선생님의 일본편 5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못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일본에 남은 한국 미술. 그러면 이 책 읽고 가면 스스로 무장이 돼서 이거 진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에요. 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땅 비교할 때 막 몇 배씩 차이 난다고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그 다음에 혼슈, 시코쿠, 그 다음에 규슈, 구주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크게 나눴을 때 본섬, 혼슈가 약 22만 7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상 면적은 남북한 통일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22만 3천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혼슈하고 우리의 한반도 면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남한으로 자꾸 면적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몇 배, 3점 몇 배 이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가 37만이잖아요. 이렇게 아래. 그리고 우리가 22만이니까 2배 안 되잖아요. 약 1.7배 정도 돼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 열도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약 1.7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굳이 남쪽에 10만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막 붙여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갈 관서지방인데, 이 관서지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사카가 이렇게 바다를 두고 오사카가 형성이 될 그만큼, 그 다음에 그 북동쪽으로 교토시, 교토부의 교토시예요. 전체는 교토부입니다. 부의 교토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경계로 해서 이 반투막으로 해서 아래는 나라현, 위에는 교토부, 서편은 오사카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자연 경계가 이 산줄기예요. 이 남북으로 펼쳐진 이 산줄기에 의해서 자연 경계가 돼요. 그래서 나라, 옛날 아스카가 지금 여기인데 이 아스카 지역과 오사카가 이 산줄기에서 자동 경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얇게 언덕처럼 돼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토부의 북서쪽은 전부 산악 지역입니다. 완전하게. 나라의 이 아스카 우리가 가는 곳이 이 아스카인데 저지 네모 블럭친 부분이고요. 나라시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좌측에 이코마시에가 호리지 검용사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규슈입니다. 규슈의 지도하고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구마모토시 운군 거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강이 시라카와 강하고 미도리카와 강이 동쪽에 있는 아소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하면 이 호남 중에서도 전라북도 선 호남평야가 같은 형태예요.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전주 외곽 동쪽으로 금남정맥이 지나가면서 물을 서편으로 다 내려보내죠. 바다로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이 규슈 구마모토의 지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고대의 백제, 고구려 이런 데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지형이고 하천 이름 하나씩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시코쿠예요. 시코쿠는 구조적으로 여기가 이 벨트가 구조선이 있어요. 지질학적으로 남아요. 위하고 아래. 그래서 이쪽 근방에 이제 화강암이 여기에 있어서 이거를 떠다가 이제 오사카성을 쌓는데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편으로는 시게노부강, 오른편에는 요시노카 강이 각각 이렇게 양쪽으로 가운데가 높으니까 양쪽 하나는 이 남서쪽으로 하나는 북동 동쪽으로 흘러서 여기에 하천이 흘러가고 중심지는 여기에 그 아랫부분 이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 일대가 중심지가 되는 거 시코쿠는. 그래서 거기에 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오도, 카카인, 모노메강 이런 강들처럼 샌들에게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주지만 제가 이거를 찾을 때는 다 뒤져서 강 이름 확인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혼수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이 시나노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일 긴 강이 어디죠?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 약 800km 정도 되니까요. 제일 긴 강입니다. 그거의 반절도 안 되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섬이 이렇게 4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긴 강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아까 제가 백두대간 타고 백두산에서 내몽골까지 올라가서 그 산줄기를 송요분수령이라고 하는데 만주에 있는 송요분수령. 그 송요분수령의 뜻이 뭐예요? 송하강 유역과 요하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김제 호남평야 갈 때 김제에서 김제 광화를 진봉사로 가다 보면 그 광활 평야를 일제 강점기 때 간척한 건데 그 가는 도로 길이 있어요. 찻길. 그게 모악지맥의 산줄기입니다. 평야지대인데 그 도로를 내서 하나는 만경강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신평천 이 동신강 유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만주도 거의 구별이 안 되지만 그렇게 송요분수령이라는 걸 통해서 북동쪽으로는 성하강, 즉 흑룡강 유역이 되고 남서쪽으로는 요하 유역이 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송요분수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하면 더 광대해지죠. 시야가. 그렇게 산줄기로 넘어가서 몽골까지 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본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해야 혼수에서 끝나는 거죠. 북해도 섬, 남으로 와서 남쪽은 시코쿠 또 섬, 구주 섬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긴 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69km거든요. 금강이 약 400km거든요. 금강보다 작은 그런 강이다. 우리 섬진강은 약 223k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이 관서지방의 교토, 오사카의 이름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이제 다닐 곳이에요. 그래서 키지강, 오지강, 가모강, 이거는 정지용 시인의 압천이라는 시를 우리가 교토의 이 도시사 대학을 갈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비하고 정지용 선생의 비를 함께 만날 텐데, 그 정지용 선생의 압천이라는 시가 그 도시사 대학의 기념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 압천이 바로 저 가모강이에요. 그래서 교토를 다니다 보면 제가 가모강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전두천처럼 폭이 그 정도 돼요. 큰 강은 아닌데 바로 그 강에서 윤동주도 거닐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지용도 그 강에서 노들면서 시를 남긴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 가모강입니다. 가모가 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츠라강이라고 왼편에 있는 저기는 고대 한국인이 가서 수리시설을 만든 곳입니다. 저 지역도 제가 가려고 하는 시간이 안 돼서, 왜 고대 수리시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뭐 지하자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정치시켰잖아요. 강제로 빼앗아 강탈해서. 그 중에 얘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강조점이 바로 농업 수리 영역이에요. 간척사업. 댐을 만들고 수로를 내고 저수지를 해서 조선의 쌀 생산을 풍부하겠다고 하는 이 논리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억지로 뭔가 반박놀이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억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신강 유역을 연구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 뒤로 망경강 유역을 조사하고 섬진강, 금강 4대 강을 다 연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망경강 유역의 수탈에 일본의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강 중에 가장 많은 체계적 수탈의 상징이 망경강 유역입니다. 대하저수지부터 거울이포에서 삼내 비비정으로, 그리고 이 춘포 일대로 해서 익산, 오산, 군산, 서로수, 인피 일대, 대야 전부, 그 다음에 부산, 서울, 옥구조, 간척지까지 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상중, 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이 들어와서야 이런 근대 수리 시설이 왔기 때문에 은혜롭게 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지 않다. 어울이 보면 이미 조선국에 우리가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독주항이라고 하는 3대 비비정 뒤에 그 대명 아파트 밑으로 통과하는 이 독주항은 1인들도 새로 내장해서 그거를 이용했어요. 조선국이 우리가 판 수리 시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하면 일본인이 와서야 비로소 됐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해왔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330년에 쌓은 벽골제의 이 축조법이, 우리가 작년에는 안 갔지만 올해 제가 본 오사카에 바로 사야마이케라고 하는 협산지, 616년에 백제 기술자들이 가서 쌓은 거는, 오사카가 다 습지였는데 그런 수리시설을 지음으로써 오사카가 풍요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백제의 기술이에요. 부역공법이라고 해요. 토목공법. 그래서 제가 이 망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의 일제의 수탈과,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떤 허구,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협산지를 제가 낸 거예요. 사야마이케를 가게 하려고. 이번에 추가할 겁니다. 새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진제 벽골제, 그리고 부여 나성, 그 다음에 서울의 풍납부성, 이런 거 쌓을 때 다 이 부역공법을 썼거든요. 비교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간사이 지방의 가장 핵심적인 강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강의 개념이 바로 저 요도강이에요. 요도강 꼭 기억해 주세요. 하천을 천자를 가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도가와, 요도강이에요. 그래서 다 이 강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남서쪽으로 오면서 오사카를 통과해서 오사카만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요도강이니까 저 요도강에 그나는 교토도 있고, 저 교토부에서 내려오는 가스라나 가모강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 우지강은 이제
나라하고 경계부에서 오기도 하고 이 옆에 있는 다른 현에서 넘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강이에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 요도강이 우리 남원의 헌진 장군이 통신사로 갔을 때 황용길에 이제 부관으로 해서 갔잖아요. 김성이라고 가는데 그때 저 요도강을 타고 오사카 성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오사카 성을 갔다가 교토에 가서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고야라고 하는 거. 일본의 이 3대 평야지대가 바로 이 오사카만 일대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나고야, 바로 북동쪽에 있는 나고야 평원하고, 하나가 바로 지금 있는 동경. 이 세 개의 대평원 지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쿄 일대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습지가 많았던 것이고, 방치됐던 곳에 이제 에도 정부가 생기면서 새로 뜬 신도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바로 일본의 상징구 가마쿠라시, 요코하마시, 도쿄, 지바, 그리고 이 일대에 다마강, 에도강이라는 강이 저기 나옵니다. 에도강, 에도 막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에도가 이제 도쿄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동편에 있는 에도강이 이름을 받아오고요. 더 큰 강은 저 위에는 도내강, 그리고 여기 가마쿠라는 일본의 막부의 출발이 가마쿠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르마치로 가고, 그때 이 가마쿠라시가 저기에 막부를 둔 거예요. 간사이 지방에서 옮겨간 거죠. 여기 딱 한 번 있다가 도로 다시 교토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603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쓸 때 이제 에도로 넘어가서 에도 막부가 된 거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나라가 바로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시대 구분은 학자에 따라서 일본 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다르고 이름도 명령도 달라요.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아스카 이전을 우리가 야마토라고 그냥 불러주는 거 일반적으로. 저 야마토 시대를 또는 고분 시대의 아스카까지 고분 시대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쨌든 아스카, 나라, 헤이안, 그리고 이제 막부로 갈 때 바로 이 가마쿠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출발지가 아까 얘기한 여기 가마쿠라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름을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르마치나 이즈치, 아즈치, 모모야마 이렇게 하는 건 도로 간사이 지방으로 온 거고요. 그리고 1603년부터 시작되는 도쿠가 막부는 이제 에도로, 동경으로 옮겨갑니다. 시대 구분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받게 될 이런 교재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때 참고하기로 하고, 순서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장소 한번 보세요. 장소 1, 2, 3, 4, 5, 6, 7, 8, 9까지 제가 붙인 장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 야마토 어디예요? 나라 아스카입니다. 근데 이제 저 출발을 규슈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일본의 출발을 규슈에서 저로 옮겨갔다 이렇게 접근이 아마 합리적인 거예요. 두 번에 이제 아스카 시대도 저 나라죠. 그리고 나라 시대도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 아스카 일대가 고대 일본의 출발인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요? 이제 4번이 바로 헤이안 시대 교토로 갑니다. 헤이안궁. 여기에 헤이안궁을 새로 지으면서 바로 이 기토라고 군과 다카마츠카 군에서 나온 사신도의 그림을 저 궁전에 다 표시를 했어요. 본따 가지고 일본의 화가가. 그다음에 가마쿠라는 아까 저기 도쿄 아래였고요. 그리고 다시 무르마치 시대 돌아오죠. 그리고 전국 시대. 이때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해가 누구예요? 뒤에가 도쿠가 오면 오다 노부나가죠. 그 시대입니다. 저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저 지역에 여기는 화살표 표시를 정확히 안 한 이유는 약간 애매성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지역일 때예요. 에도 시대는 9번. 제가 이 도호쿠 미야기현 일대 주요 하천을 따로 떼서 한 것은 도호쿠 지방입니다. 동경보다 더 위에 있는 아오모리 밑에 여기인데, 여기를 하는 건 저 와쿠야초라는 데서 일본 최초의 사금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도레인이 가서 찾았어요. 백제 왕족이.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도다지에 이 대불전을 지을 때 거기에서 금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신라에서 사들이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데 금을 바로 이 저 아쿠야초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금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황금 신사가. 그런데 이게 백제 왕족이었고 그 분이 이제 행기 스님과 연계를 되면서 바로 이 도다이지 동대서라고 하는 사찰 분류에 한국의 도래인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없어요. 써놓지 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금을 정해서 일본 최초로 이제 금을 찾아내게 됩니다. 수입해오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산이 어마어마하게 나면 사금 나오는 데는 무학산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사금 나오는 산은 몇 군데 없습니다. 무학산이 뭐길래 그럴까? 무학산과 저 왁포야초하고 제재각 쪽으로 암석각하고 비슷하겠구나. 김제, 금산, 황산, 그 다음에 금구 이 일대 논바닥에는 사금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무학산에서 다 가서 내려가서 쌓인 거니까. 무학산이 금은 갖고 있어요. 무학산 안에 염리산 화강암 옆에 석영반암이라고 하는 뚫고간 있는데 그 석영반암 옆에 석영맥이 또 따라가요. 이 석영맥이 무학산에 잔뜩 박혀 있습니다. 석영맥이 금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질도나 이런 걸로 여러 조사를 해서 무학산이 왜 금이 많을까 그렇게 찾아본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같은 것이다 안 가봤지만 자 이게 이제 홋카이도의 가오리죠. 홋카이도 가오리예요. 영남도시. 삿포로시 보이잖아요. 이 홋카이도는 중심이 산이 바로 여기에요. 이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 삿포로시의 북서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놀러 가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원지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 발원지에서 이렇게 흘러서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이시카리 강이 제일 큰 강이 홋카이도 북해도거든요. 자 이제 간사이 지방입니다. 더 확대를 해서 요도강 우리말로는 정천이에요. 정천. 천은 가와라고 하니까 도쿠가와 하면 뭐예요? 도쿠가 덕자잖아. 덕. 가와는 천이지. 덕천 그냥 도쿠가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자 이 세 개짜리 그 천자가 가와예요. 자, 이 오사카와 나라를 나누는 산줄기가 저기 있는 이상산, 그 다음에 여기에 방제산 가운데 게, 그리고 맨 밑에가 이와하시산. 이 산줄기가 자연경관에 가서 오사카 나라예요. 우리 고대 한국에는 처음에 오사카의 산악지역, 밑에는 다 하부의 습지니까 좋은 땅에 가서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사카의 동부 이 산에 산기슭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고대 한국의 민족들이 고구려 백제국 안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눈을 띄어서 저 산을 넘어서 바로 이 아스카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카 지역에 특히 아스카는 거의 다 우리 고대 문화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줄기를 우리가 이조산에서 방제산으로 가서 이와시산으로 가는 이 산줄기를 넘어갑니다. 터널을 통과해서. 근데 이제 용준 선생의 그 일본 답사편을 읽어보면 고대 통로였고 우리 한국인들이 건넜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다케노우치다. 그 다케노우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죽내라는 뜻이에요. 죽, 대나무 죽자에다가 내자이자 안내할 때 내. 그게 다케노우치예요. 이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나중에 꼭 한번 기회를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바다에 있는 오사카 무슨 공항? 간사이 공항. 이거 딱 내리면 저게 동쪽이에요 지금. 저 동쪽이라고. 동쪽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줄기가 쫙 이어져요. 그래서 산 우리 쪽으로 오사카예요. 저 산 뒤로가 나라예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자연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산줄기가 북에서 남으로 쭉 가서 화가산, 일본말로는 와카야마라고 하는데 그 와카야마 현까지 얘가 내려가요. 자연경계로. 그래서 저 뒤로는 화가산 현이 되는데 와카야마 현이라고 해요. 그렇게 넘어가고 북쪽으로는 이제 교토가 있는 거예요. 저기로. 그래서 이렇게 도착할 때부터 관찰하고 지형 보고 내가 내릴 곳이 어디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구나 이게 지금 보이잖아요.
오사카하고 이 나라하고 산줄기가. 그래서 이 저게 요도강이에요. 오사카시 뒤에 있는 거 보이죠? 요도강. 제일 그 상징적인 강이고, 요 밑에 강, 요 사카이시라고 하는 게시라고 하는 요 사카이시, 마스바라시, 가시와라시, 이 하비노키, 여기가 고대 한국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하비노키가. 요 하천이 하나 빠져나와요. 이렇게. 마치 우리 남원의 이 남쪽 끝에 가면 금지 고리봉이 있는데, 그리고 고리봉 뒤편 남쪽으로는 곡성의 형제산도 있고, 그 사이를 대강 협곡이 나오죠. 섬진강이. 똑같아. 이런 구조로 여기에서 나라에서 산과 산 사이를 협곡을 빠져나오는 이 강이 바로 뭐냐? 일본의 상징 야마토 강입니다. 야마토 강. 그 야마토가 나라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하천이라는 뜻에서 야마토 강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사카에는 큰 강이 두 개, 남쪽에는 야마토 강, 북쪽에는 요도강. 근데 요도강은 몇 개의 현에 걸쳐서 통과해 갖고 오는 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나라 쪽에 있는 강인데요. 이렇게 이쪽 동쪽이 산악 지역이니까 동고 서저가 돼서 이 아까 이 산줄기 사이의 강이 요거예요. 그래서 야마토강이 되기 위해서 뭐 위로 북쪽에서는 타츠타, 토미, 그다음에 오카자키, 샤오강, 이 샤오강 위로 가면 동대산 쪽으로 연결됩니다. 남쪽에 이제 아스카, 우리가 간 아스카촌인데 거기 아스카강이 있어요. 이렇게 아스카강이 있는 데가 아스카촌이에요. 이 강줄기들이 다 붙어서 야마토에 붙어가지고 오사카로 빠져나가서 오사카만으로 나간다. 강 이름 꼭 우리가 이제 오사카 지역을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그러면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리 넘어갈 때 두 개의 강은 꼭 기억하세요. 요도강, 야마토강. 그래서 이 해안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많이 타고 다닐 거예요. 그때마다 한번 보세요. 강폭이랑 보고 차창 밖에 있는 분들은 차창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차창 옆에 있는 분들은 꼭 사진을 좀 하천을 많이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따로 이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현을 본 것은 교토 마이주로를 가기 위해서 그 출발을 지가 어디냐, 그 배가 바로 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일대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이 있고요.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에 이 결치로 작전을 벌입니다. 그 결 2호가 바로 이 홋카이도 아오모리 일대였어요. 여기서부터 결 2호, 3호 동경으로 내려와서 본부로 오면 4호, 6호, 그리고 제주도와 한국 서남 해안 일대가 결 7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 전쟁의 일제가 연합군, 특히 미군의 태평양 전쟁이 좁혀올 때 그렇게 결 7호 작전을 펼쳐서 대거 한국인들을 노무자를 포함해서 징병을 해서 끌고 갑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갔던 분들이 바로 이 북해도, 제 큰아버지도 북해도 탄광에 끌려가셔서 생존해서 오셨거든요. 저희 손치는 히로시마에 끌렸다가 부상당해서 다른 데로 후송된 뒤에 원폭이 떨어져서 살았고, 그래서 돌아왔으니 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노역에 시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강제 노역과 인권 침해가 돼서 전쟁 패망 이후에 미군과 협상할 때 일본의 수뇌부가 상당한 이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비인권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아예 조선인들을 싹 모아서 지금 안 가면 안 보내준다. 그리고 식량 배급 안 하겠다. 다 모여라. 이 일대에 아오모리 일대 갔던 조선인들 끌려갔던 분들이 그 배에 고향을 가준다고 하니까 다 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산항으로 가기로 했는데 애초부터 안 가고 수장할 목적으로 해서 마지막 배가 폭파하기 전에 일본 군인들 200명은 다 내리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져서 그 바다에 수장된 겁니다. 몇 명이 탄지도 몰라요. 8,000명 뭐 몇 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는 꼭 가야겠다. 가서 우리의 선대들인 후손이 우리가 가서 길이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냐 이거를. 그래서 우리 고명장님은 1월에 갔다 온 분 중에 한 선생님이 굿쟁이 대표가 있어요. 대한민국 굿회. 그분이 굿단을 꾸려가지고 우리 고명장님은 함께 8월 24일 그 제삿날 다시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위로해주고 또 이 교토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마을 거기 가서 같이 또 함께 공연도 해드리고 그러고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어서 갑니다. 또다시
우리가 이런 행렬을 계속 할 때 일본은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할 거예요. 정작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하고 일본에 가서 단순 관광만 하고 돈 쏘고 온다면 그들이 웃을 거예요. 이놈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데부터 가서 일본인들이 보면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진짜 반성해야겠구나. 부끄러운 일이구나. 저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런 데 와서 참배하고 오는 거 보니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죠? 강제로 사과하라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 가서 우리와 관계된 선대들의 희생지 또 위패 모신 곳 예를 들어 오키나와라든지 사이판 뭐 이런 더 많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오모리 현인데 한자로는 청림이에요. 청림을 아오모리라고 하는데 여기 무스시에 여기서 배가 출발했어요. 오이타라고 하는 항에서 출발해서 넘어가서 일로 가서 부산으로 가 있는 안 가고 해안 타고 아예 내려와서 처음부터 해안 타고 왔다고 중간에 바다 중간까지 가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폭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 미국 기뢰에 폭파된 게 아니고 그건 현장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 오미나토 항에서 출발해서 이 배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으로 가지 않고 해안 타고 와서 여기서 폭파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또 북쪽에 있는 마이주르시예요. 여기를 우리가 꼭 가서 이게 그 해안이고요. 저희가 혹심낸 거고 일부는 헤엄쳐서 저기 있는 사막화 해안까지 와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대요. 우리 조선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폭파시키니까 또 살아나면 또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언자 제가 1차 답사 갔을 때 현장에 있는 일본인 80세가 넘은 당시 수강생이었다고 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일부 조선인은 헤엄쳐서 산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협스러웠으면 그렇겠어요. 순남비가 있는 데고 민양기념관이고 저 오그란 초등학교 매장한 곳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다닐 거고요. 이분들의 여기서 건져준 유해 일부가 서광사라는 사찰에 일본의 선량한 주지스님이 모시고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 서광사에 가서 우리 조선인 희생자 유해 비가 있으니까 유골 함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청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지리를 살펴봤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때가